안녕하세요. 김아진입니다.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아트북에 대한 건데요. 혹시 이게 무슨 영화에 대한 건지 이걸 보고 아실 수 있을까요? 겨울왕국? 맞습니다. 이거는 겨울왕국에 대한 아트북인데요. 얘는 겨울왕국 2, 제일 최근에 나온 그 영화에 대해서 만든 아트북입니다. 일단 아트북이 뭔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아트북은 이제 뭐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 뭐 게임인 것도 있고에 대해서 그거를 만드는 과정, 약간 어떤 생각을 갖고 만들었는지 또는 이제 뭐 뒤에 이렇게 뭐 캐릭터를 뭐 발전해가는 그런 과정, 막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들과 생각들이 좀 적혀 있는 책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일단 저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이제 쓰여진 아트북을 갖고 온 건데요.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제가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엄청 더 여러 가지 세분화된 부분들이 있지만 아주 크게 캐릭터 디자인, 그리고 소품, 의상 디자인, 배경 디자인, 그리고 스토리보드라고 4가지 정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해 볼 예정입니다. 일단 제일 먼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 캐릭터 디자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이 책에서 이런 캐릭터 디자인을 보여주는데요. 사실 이 책은 이제 캐릭터 디자인을 보여주기에 엄청 좋은 책은 아니에요. 왜냐면 이 캐릭터들이 벌써 겨울왕국 1편을 만들 때 다 만들어진 캐릭터들을 갖고서 대부분 베이스를 잡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완성된 엘사와 안나의 모습이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걸 갖고 온 거는 이거는 한국 아티스트 김상진 디자이너가 그린 것이기 때문에 한번 갖고 온 거고요.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런 배경에 있는 그냥 에른델을 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캐릭터도 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만든 겁니다. 뭐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만들어보고 뭐 군인들,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 볼 수 있어요. 이렇게. 근데 얘네도 약간 아무래도 그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벌써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것도 이제 거기서 나온 군인분들 중 한 분인데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는 특히 이 부분이 너무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갖고 온 건데요.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연필로 그린 건데 아주 최소한의 핵을 쓰면서 상당히 이 사람의 표정이나 이 사람의 포즈 또는 이제 인체를 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적은 선을 썼는데도 강약 조절과 이 천이 어떻게 이렇게 접히는지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의 신체가 이 사람이 이렇게 딱 서 있는지 살짝 이렇게 서 있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되게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신기해서 갖고 왔고요. 요거는 아마 겨울왕국 2를 보신 분들만 제일 좋아할 만한 캐릭터인 이 브루노라는 또는 뭐 이 불의 이제 정령의 캐릭터 디자인인데요. 얘는 조금 더 재밌는 게 일단 이번에 처음 나온 캐릭터고 그리고 이렇게 예쁜 모습만 그린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납작 앉아있을 때, 뭐 불을 뿜을 때, 이렇게 불이 이렇게 뿜어져 나올 때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포즈들을 볼 수 있죠. 이렇게 하면서 몸이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요. 이렇게 이런 모습이었다가 납작해도 되고. 여기 조금 더 잘 보이는 거는 다음 장에 이렇게 보이시죠? 이렇게 뛰어갈 때는 이 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뒤로 촥 퍼지면서 움직이고 얘가 서 있을 때, 뭐 나무를 붙잡고 있을 때 또는 색깔이 바뀔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장면들과 이제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캐릭터 디자인을 해갑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소품과 의상 부분입니다. 이렇게 이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보자면 이렇게 여기 있는 깃발들과 뭐 이런 배너, 뭐 리스 이런 거를 디자인하는 부분인데요. 요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흥미롭게 생각했던 거는 여기 보시면 모르겠지만 네모 안에 컬러 팔레트를 정해놨어요. 요 색깔들을 써서 만들어보자. 그래서 요 색깔들을 써서 이렇게 조합해보고 이렇게 조합해보고 뭐 이런 것도 다 이런 색깔도 써보고 이렇게 하면서 만드는 게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. 여러 가지 디자인들 해서 이런 것 중에서 몇 개를 이제 선정해서 쓰는 거였죠.
두 번째 부분은 여기 안나와 이제 크리스토프인데요. 특히 여기는 안나의 옷을 만들 때 이 사람의 생각이 많이 들어간 이런 스케치 과정도 하나 넣었습니다. 자, 여기 조그마한 글씨여서 읽히시진 않겠지만 보시면 이 헤어피스를 요걸 쓸까 요걸 쓸까 깃털을 넣을까 말까 이런 그 작가의 생각이 아주 잘 담긴 스케치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요렇게 시도되고 요렇게 되고 스퀘어 넥을 줄지 아니면 살짝 이렇게 들어오는 넥을 줄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다 그려보면서 이게 좀 나쁘다. 조금 이거 고쳐볼까? 이렇게 하는. 그래서 조금 보시면 더 완성된 부분이 여기 옆에 나와 있고 여기는 좀 완성된 과정. 머리장 A를 쓸지 B를 쓸지 살짝 색깔의 변화를 줘서 이걸 조금 차이를 주면 어떨까? 이렇게 여러 가지 장면도 볼 수 있고요. 엘사도 하나 갖고 왔는데 엘사도 아주 세밀하게 이런 디테일들을 보시면 요게 물 심볼, 바람, 물, 지구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이거를 아주 안 보이는 요런 요 조그만한 보석에 한 개 한 개씩 박아놓은 거예요. 그리고 이게 저번 영화에서 나왔던 걸 또 하나 떼와서 넣고 신발은 여기 5가지 중에서 어떤 게 좀 예쁠까 이렇게 굉장히 생각보다 아주 세밀한 작업이 요청이 되는 그런 라고 생각합니다. 이 의상 디자인이고요.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배경 디자인인데 사실 이 소품, 의상, 배경이 다 약간씩 서로 섞여 있어요. 캐릭터를 하면서 소품할 때도 있고 배경을 하면서 소품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요거는 소품이라고 그랬지 배경이라고 그랬지 살짝 애매한데 그래도 배경을 조금 닦은 것 같아서 배경절 넣었는데요. 요거는 나무들입니다. 근데 그냥 나무네 하는데 여기 보이시나요? 요게 엘사하고 안나, 크리스토프를 넣고 이 사람들에 비해서 이게 영화에서 실제로 얼마나 큰 나무인지 그래서 요 조그만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큰 나무 조그만 나무 여기도 엄청나게 크죠 나무가 이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거 캐릭터 시트를 만들면서 이 물건이 영화에서 비춰질 때 실제로 얼마나 커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. 그리고 이 나무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해온 나무가 아니라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다음 페이지 좀 넘어갔을 때 이렇게 탐사를 갑니다. 사전 탐사를 하는데 이 겨울왕국은 한국에서 일어난 일, 미국에서 일어난 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주 먼 북쪽에서 일어난 일 이렇게 돼 있어서 북쪽에 있는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직접 찍어온 사진도 있는데 이거 4개는 거기서 직접 답사해서 찍어온 사진이고 꼭 그 애니메이션의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이거를 보고서 자신의 스타일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그 그림으로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것들 이제 작은 배경의 한 부분이 되겠죠 언젠간. 그래서 이런 것도 배경을 만들 때 또는 소품할 때 다 들어가는 과정입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완전 배경 같은 느낌이 들죠? 이렇게 보이시면 안나와 엘사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인데 요 뒤에 요 배경을 그린 겁니다.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배경이 있고 이걸 보시면 배경만 이렇게 딱 완성되게 그려놓고 이런 소품들은 여기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스케치만 떠놓은 그런 사진도 하나 넣어놨습니다. 이제 이렇게 아주 배경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놓친 부분이기도 하지만 좀 중요하고 많은 생각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실 수 있고요. 이 마지막 스토리보드 부분은 아마 잘 흔하게 아시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완성도가 매우 그림을 보면 그냥 스케치처럼 아주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림인데 이 스토리보드는 이제 어떤 장면이 또는 어떤 장면이 대략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런 걸 볼 때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그려야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 예를 들자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앉아서 손을 뻗는다. 손을 뻗는데 안 올라온다. 그러다가 올라온다. 이렇게 한 장면씩 이것도 스토리를 짜는데 스토리 보드를 써서 짜는 것입니다. 대충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. 일단 제가 아트북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들은 정말 이 작가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 캐릭터, 이 소품 만들어내게 됐는지
뭐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엘사는 원래는 검정 색깔 머리 약간 겨울 마녀 같은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검정 색깔 숏컷 머리였는데 이게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아마 이거는 겨울왕국 1편을 보시면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아트북을 그리고 저는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이 디테일들 약간 조그만한 사소한 거 놓치는 것들을 여기서 정말 많이 설명해주고 있어요. 아 저희가 이 옷에 이 부분에 이 디테일 넣었습니다. 이런 것도 보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그리고 그냥 이 거장들이 그린 그림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이런 그림만 봐도 배울 게 되게 많아요. 아 색을 저렇게 쓰면 예쁘겠구나. 아 저런 디자인은 이런 게 좀 실용적이구나. 막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너무 아트북 좋아합니다. 이상입니다. 질문해 주세요. 디자이너들은 그릴 때 연필로 많이 그리나요? 아니면 그냥 애플 펜슬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걸로 그리나요? 제 생각에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마다 선호하는 재료가 있어요.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누가 이거 그릴 때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연필로 그리는 사람도 있고 계속 디지털로 그리는 사람도 있고 뭐 계속 뭐 오일 페인트 이런 걸 쓰시는 분도 있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재료 또는 어울린다고 생각한 재료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쓰는 것 같아요.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애니메이션이 하나 영화가 나올 때 한 사람이 그리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하고 할 텐데 그러면은 아까 말한 범이가 말한 그런 스타일을 다 그럴 때는 통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펜슬을 그린다던가 연필을 그린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. 제 생각에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그런 제약이 딱히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통일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스타일로 그릴 겁니다. 이게 주어지고 대충 이런 색깔들을 쓸 겁니다. 이 정도 주어지고 그 대략적인 스토리가 일단 먼저 주어져요. 시작하기 전에. 근데 이거를 그냥 처음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좀 쓰면서 좀 약간 실험을 많이 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완성도가 잡혀가면 그때 다 좀 비슷한 스타일로 더 이렇게 좀 더 그런 추구하는 영화 스타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. 처음 스케치나 생각하는 거는 좀 약간 자유롭게. 자유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. 그 아트북은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? 아트북 그냥 서점 같은 데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. 거의 책을 파는 아무데나서나 팔고 있다고 합니다. 알고 있습니다. 알라딘 같은 중고서점 그런 게 있어요. 네. 어떻게 그런 아트북을 알게 돼서 사게 됐나요? 제가 지금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지만 더 어렸을 때는 디즈니나 뭐 픽사, 뭐 드림웍스 이런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. 되게 너무 재밌고 막 너무 신기할 것 같고 그런 막 어렸을 때 그런 유튜브 영상들 약간 몇 개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막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지 막 찾아보다가 아트북이라는 것을 이제 영화를 출시할 때마다 다 만들어낸다는 걸 보고서 몇 권을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신기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때 조금 그쪽 분야를 뭔가 일을 해보고 싶어서 찾아보다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럼 어떤 아트북이 있어요?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아트북은 요 겨울왕국 2랑 주토피아랑 몬스터 대학교 그리고 아이언 자이언트 그리고 원워드라는 아트북 요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얼마예요? 아트북이 싸진 않아요 사실. 그래서 약간 출시된 지 조금 오래된 영화면 좀 더 이제 가격이 내려가고 아무래도 근데 딱 처음 출시됐을 때는 한 3만 원에서 4, 5만 원 사이인 것 같아요. 하진이가 그 아트북을 보면서 처음에 어렸을 때는 이렇게 그 분야에 일하고 싶어서 이렇게
봤을 때랑 이제는 또뭐 한두 권, 세 권, 네 권 읽어보면서 또 마음속으로는 어떤 분야에 또 관심이 더 생기는지. 사실 아직도 그 분야가 되게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일을 할 수 있다면 일을 하고 싶지만 약간 제가 조금씩 이게 아닌가 생각했던 게 일단 조금 영화 자체 아이디어가 그 전만큼의 독창성이나 뭐 따뜻함을 주는 그런 게 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조금 이런 별로 내가 마음에 들지도 않는 영화를 위해서 작업을 하면 좀 재미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주춤했던 것이기도 하고, 그리고 제가 요새는 좀 더 하고 싶은 게 제품 디자인, 뭐 패키지 디자인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, 일단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분야는 그때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그쵸. 다른 질문 없으면 수고했습니다.